지금 쿠팡요? 물건 파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딱 5만원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들고 나온 바코드 정책, 가품은 무슨 정품 코드를 그대로 뺏겨 쓰는 양아치 셀러들한테 하이패스 승차권을 쥐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쿠팡 본인들이 사후 관리 편하게 하자고 일단 아이템 위너로 다 묶어놓고 보겠다는 철저한 플랫폼 중심적 사고죠. 거대 플랫폼이 이렇게 오만하게 칼춤을 추기 시작할 때 멍 때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밥그릇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이러한 폭주 속에서 내 상품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남는 진짜 브랜드 유통 실전 전략, 오늘 팩트만 빠르게 제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쿠팡이 왜 갑자기 이런 번거로운 정책을 도입하는지 그 취지부터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쿠팡이 GT인 바코드 입력을 의무화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정가품 필터링입니다. 글로벌 표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품 여부를 확실하게 선선화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거고, 동시에 뒤죽박죽 섞여 있던 상품 페이지들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깨끗하게 고도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공지사항을 자세히 보시면요, 현재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품번 또는 GT인 바코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품번만 입력해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는 안 넣어도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쿠팡도 아직은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으니까 일단 품번만 적으라고 가도기를 둔 것뿐이지 나중에는 무조건 GT인 바코드를 다 쓰라고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 내피셜이 아니고요, 쿠팡 MD랑 직접 통화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바코드를 따는 법 무조건 알고 준비하셔야, 현물을 들고 있지 않은 셀러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현물 없이도 바코드를 볼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공지사항 보시고 GT인 바코드가 대체 뭐냐, 내 상품엔 저런 거 없는데? 라고 내정지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T는 국제표준 바코드 체계를 통틀어 말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12자리 UPC 코드, 유럽이나 한국에 쓰는 코드가 EAN 코드라고 합니다. 이 여러가지 코드들이 GT인 코드에 전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같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패션 브랜드 상품들은 생산될 때부터 이 GT인 바코드가 전부 부착되어서 나와요. 나이키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박스 겉면에 바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GT인 바코드, 즉 UPC 코드가 기본적으로 박혀서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이즈별로도 다 달라요. 모델 하나당 바코드가 하나냐? 아닙니다. 사이즈마다도 전부 다릅니다. 브랜드 제품들은 같은 품번의 신발이라도 250, 260, 270 이렇게 사이즈마다 UPC 코드가 다르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다르면 바코드도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인터넷 검색창 키고 여러가지 UPC 조회 사이트 들어가서 막 찾아보고 안 나옵니다. 그거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플 하나 있습니다. 포이즌 앱 켜서 제품 검색하시면은 3초 만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찾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고 따라하세요. 브랜드 상품 사이즈별 UPC 코드 찾는 방법 진짜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이 화면 보시고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포이즌 앱 들어가셔서 상단 검색창에 여러분이 소싱한 제품 품번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검색. 그럼 그 제품이 검색이 되겠죠. 여기서 상품을 보시면 왼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그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사이즈별로 UPC 바코드를 전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12자리인 것도 있고 앞에 0이 붙어가지고 13자리인 바코드도 있어요. 이거는 다른 상품이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쿠팡에서는 12자리 또는 13자리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둘 중에 아무거나 기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 바코드가 아니에요. 바코드가 이렇게 포이즌에서 찾기가 쉽다 보니까 가품 파는 애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포이즌에서 그 정도 UPC 코드 못 찾을까요? 얘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제 생각에는 무조건 UPC 바코드 번호 포이즌에 검색해가지고 그대로 쿠팡에 기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진짜 헬게이트는 여기서부터 열립니다. 쿠팡 AI가 전산상 바코드랑 똑같으니까 니네 둘 다 똑같은 나이키 정품을 파네 하면서 정품을 파는 여러분들 제품과 가품 셀러들의 상품을 하나로 묶는 아이템 위너 매칭을 시켜버릴 겁니다. 가품 셀러가 가격 100원 깎아서 위너 먹고 짝퉁을 팔아 제끼면서 내 상품을 통째로 가품 셀러랑 매칭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 원가율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가격이야 해봤자 예를 들어 포스라고 친다면은 정가 기준 25에서 30% 수준일 텐데, 얘네는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에서 훨씬 아래인 가격으로 판매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여러분들이 직면한 진짜 공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쿠팡 담당 MD가 있어요. 이번에 이 사건이랑 관련해서 쿠팡 현직 MD랑 깊숙하게 통화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쿠팡 내부적으로도 이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립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쿠팡은 그동안 얘네들 시스템 관리하기 편하자고 자체 바코드인 S 바코드를 사용했던 거 아시죠? 우리 로켓크로스 입고할 때 쿠팡 자체 바코드 다 쓰잖아요. 그 S 코드를 사용해 왔었는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는 물류 입고용 바코드고 정확한 글로벌 바코드인 GTIN 코드를 입력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 코드랑 이 GTIN 바코드를 정작 내부 실무자들도 어떻게 매칭을 하고 어떻게 상품을 분리해서 볼 건지 명확한 답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룰 세팅이 제대로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MD가 바코드 입력을 지금 당장 하지 말래요. 최대한 미뤄서 기입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뭔 똥당지 같은 소리죠? 쿠팡 MD도 최대한 현재 상황을 봐가면서 입력을 미루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과거의 쿠팡 어땠을까요? 과거 쿠팡이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이나 규제를 내놨을 때 사례들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우리가 왜 지금 섣부르게 행동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쿠팡 광고 돌리잖아요. 쿠팡 광고 돌릴 때 제대로 된 이미지 안 해놓으면 쿠팡 광고 효율 떨어진다고 무조건 쿠팡 이미지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꾸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에도 안 바꾸고 있으면 노출률이 떨어진다면서 경고문구를 띄우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거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오가닉 순위가 나락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안 바꾸는 셀러들이 현재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쿠팡 광고 이미지 정책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노출 낮으면 떠도 그냥 다 무시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광고 돌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광고 효율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은품 정책. 우리 위너 방지용으로 사은품 내 제품 많이 끼고 판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전에는 이 사은품을 묶어서 다른 셀러들이 내 상품에 매칭될 수 없게끔 예방 차원에서 사은품을 묶어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정책이 나왔나요? 번들 상품 금지 정책이 나왔죠. 같은 브랜드, 같은 제조사가 아니면은 번들 상품으로 내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라고 정책이 나왔는데 현재 어떤가요? 여전히 문제없이 번들 상품으로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쿠팡 PB 상품도 그런 식으로 팔아요. 지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냐고 얘네는. 일반 셀러들에게도 칼같이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전산 조율 과정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엇박자가 발생한 셈이죠. 자, 셋째, 브랜드 공급 계약서 제출을 모아. 쿠팡에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려면 공급 계약서가 있어야 된대요. 브랜드 본사랑 계약한 공급 계약서가 있어야만 브랜드 소명을 할 수 있고 제품을 팔 수 있다면서 아주 난리 부르스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기억하면은 단톡방도 난리였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유튜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극일부 브랜드, 폴로 같은 브랜드들만 쿠팡의 가이드로 잡히고 대부분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쿠팡 공지를 절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쿠팡이라는 거대 플랫폼도 새로운 정책을 시장에 안착시킬 때는 여러가지 내부 시스템의 버그나 셀러들의 반발, 매출 타격 등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법을 다듬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번 GTIN 바코드 의무화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쿠팡 내부에서조차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지부터 던진 거예요. 지금 굳이 1등으로 입력을 했다가 가품업자랑 매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의 마루타가 될 필요가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MD도 말했잖아요. 최대한 늦게 넣으라고. 아직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셀러들끼리 오가는 그런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패닉에 빠져버려가지고 무지성으로 바코드를 넣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노출 제한 이렇게 떠도 일단은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즉 쿠팡의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상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영리한 타이밍과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진짜 제대로 시행된다면요, 이제 진짜 브랜드 유통셀러와 가짜 브랜드 유통셀러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아.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브랜드 유통은요, 쿠팡에만 하루하루 판매를 구걸하는 형태의 사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저만 해도요, 쿠팡 플랫폼 없이 브랜드 유통 데이터랑 저만의 소싱용만으로 매달 2억 원 가까운 매출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유통 핵심이 뭘까요? 결국에는 상품 매입입니다. 유통업자가 좋은 상품을 좋은 단가에 매입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쿠팡이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에이블리, 크림, 포이즌 그 어디에 던져놔도 무조건 팔립니다. 핵심은 플랫폼 시스템이나 소싱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매입 권력이에요. 자, 이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대량 등록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한 만개 올린 다음에 한 놈만 걸려라 하는 그런 무의미한 타율 싸움이나 하던 시절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단순 반복 방식은 이번 바코드 개편으로 몰락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몇 셀러들이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코드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만약 진짜 가품업체가 걸러지면 넌 어떡할 건데? 가품업체 걸러진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정품업체들끼리 경쟁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쿠팡이 가품업자들 다 잡아냈다 칩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전산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바코드 넘버가 들어갈 거고 똑같은 품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정품 판매자들끼리 빽빽하게 상품들이 묶이게 되겠고, 이제는 가품업자가 사라진 자리에 정품 판매자들끼리의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결국 쿠팡은 가격이 더 저렴한 셀러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쿠팡의 아이템 위너 방식이고요. 이제 우리 셀러들은 피 흘리면서 10원, 100원 깎아제끼는 아비규환의 경쟁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짝퉁이 만약 사라진다 해도 여러분들 제품에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어차피 위너에서 밀려나는 건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정품 셀러들끼리 바코드로 묶여가지고 이 진검승부를 벌여야 할 때 승리하는 유통의 본질은 시대를 막론하고 딱 두 가지입니다. 매입 경쟁력, 소싱 능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타석에 10,000번 들어가가지고 겨우겨우 한 번 안타 치는 대량 등록이 아니라요, 단 한 번을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홈런을 칠 수 있는 부활짜리 소싱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포이즌을 단순히 바코드를 따는 용도로만 쓰는 하수셀러가 되지 마시고요. 포이즌이랑 크림, 이 교과서 두 개를 참고하면서 제품들의 실시간 단가랑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틈새를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남들보다 단 100원이라도 원가를 더 낮게 매입해오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뿐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많이 했죠. 제발 쿠팡에만 목숨을 걸지 마세요. 쿠팡 진짜 저렇게 되면 그냥 이참에 여러분들 플랫폼 다변화 들어가세요. 쿠팡만 보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있고 에이블리, 4910, 크림, 포이즌 다 해야 돼요.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단가에 들고 있을 수 있는 매입 능력을 키우시고 여러 채널에 분산시켜가지고 리스크를 쪼개야만 쿠팡이 어떤 칼춤을 추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브랜드 유통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쿠팡에 의지하지 않고 월 2억씩 찍는 비법이 바로 플랫폼 다변화와 매입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 쿠팡에 메인으로 팔고 있는 상품이 2-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힘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다른 플랫폼을 하셔도 높은 매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6월 1일부터 바코드 기입 의무화가 시행됐죠. 지금 이제 6월 초에 테스트 형태로 하나둘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주변에 공포 마케팅 하시는 분들, 카더라 통신 이런 거에 절대 아직은 휘둘리지 마세요. 쿠팡 내부에서도 정립이 안 돼서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에 저 역시 이 기간 동안 눈에 불을 켜고 쿠팡을 모니터링 할 겁니다. 단순히 시장이 바뀌는 걸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쿠팡이 이 정책을 강행했을 때 쿠팡 플랫폼 안에서 우리 정품 셀러들이 내 상품을 보호하고 매출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실전 해결 방법들을 모색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시장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하수들은 편한 꼼수나 프로그램 같은 그런 편법을 찾다가 도태되고요. 보수들은요, 원가 경쟁력과 플랫폼 다변화라는 비즈니스 본질을 강화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킵니다. 내 상품이 가품이랑 묶이면 어쩌지 하고 그런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 소싱처를 하나라도 더 발굴하시고 매입 실력을 키우는데 시간을 쏟으세요. 이번 정책이 시행된 첫 달 6월에 쿠팡 내부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가품 매칭 버그가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런 여러가지 쿠팡 내부 사항들을 제 브랜드 유통 데이터와 셀러 네트워크 그리고 MD 등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가지고 빠르게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팡 안에서의 실전 해결책도 가장 먼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쿠팡에 의존하고 쿠팡 시스템 눈치나 보는 셀러가 아니고 시장 전체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흔들 수 있는 진짜 브랜드 유통 셀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전반적인 온라인 유통 채널을 자유자재로 흔들링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들을 앞으로 제 영상에서 정밀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앞으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